안녕하세요. 변호사 정희경입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를 포함해서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분들에게 특화된 어떤 이슈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폰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미지나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전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폰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나 퀄리티가 많이 좌우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폰트 쓰실 때 여러분들 라이선스 다 확인하시고 또는 저작권자의 어떤 허락 범위 이런 거 확인하시고 쓰시나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이제 급한 마음에 무료 폰트 이렇게 검색해서 그냥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쓰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이 옵니다. 당신이 폰트 하나를 잘못 썼으니 100개의 폰트 세트 가격을 다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 당신 형사처벌 받는다. 이런 식의 무시무시한 내용 증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작권이 매우 중요한 법적 권리이긴 하지만 이 내용 증명에 그렇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일단 있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좀 중한 그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 하도 여러 군데에서 폰트 하나를 잘못 썼는데 일괄적으로 다 내용 증명 보낸 다음에 고소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검찰에서도 이 저작권법 침해를 경미하게 한 이런 경우에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초범이시고 그리고 그 침해가 경미하게 그냥 실수로 한두 개의 폰트를 잘못 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을 조건부로 해서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의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광범위한 상업적 이용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까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민사소송을 또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인 저작권자 또는 그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폰트를 썼다고 해서 그 100개, 200개의 폰트 세트 전부를 다 구매하는 것이 그대로 손해배상이 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아예 책임을 안 지는, 즉 기각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가 그 세트 전부의 가격이 그대로 손해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저작권을 설사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 3가지 정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폰트에 관한 저작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폰트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딕체, 바탕체 이러한 서체의 모양, 그 특이한 모양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체를 어떤 이미지의 하나로 그냥 사용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무엇에 저작권이 성립되는 거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즉 폰트 파일을 사용한 부분에 한해서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폰트 파일을 건드리지 않고 어떤 폰트의 모양이 예뻐서 그것을 이미지로 그냥 갖다가 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나 영상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그 영상 결과물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미지만 갖다가 쓴 것인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작업을 외주를 줘서 외주 제작사가 폰트 파일을 잘못 사용한 경우에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주의 입장에서 내가 고용한 직원의 행위까지는 책임을 같이 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외주를 줬을 경우 외주 제작사의 행위까지 형사처벌을 같이 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유료 라이선스를 어느 정도는 구매를 해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선스를 샀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하나 라이선스고 상업적으로 쓸 경우에는 또 다른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개인적 용도로만 구매를 해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내가 라이선스를 일부라도 샀다면 그 이상의 사용 범위를 침해한 것은 일종의 그 저작권자와의 계약상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상으로 내가 내야 될 사용료를 조금 더 내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약관의 문제이지 저작권 침해로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저작권을 설사 일부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3가지 정도 알아봤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너무 큰 두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폰트든 뭐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을 할 때는 꼭 라이선스 그리고 그 라이선스의 사용 범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겠죠. 근데 요즘 기관이나 어떤 착한 기업들이 무료 폰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상업적 이용이나 가공, 수정 이런 것이 가능한 글씨체들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폰트들을 잘 찾아서 알찬 컨텐츠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